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 TV입니다. 고추는 우리나라 농림법 생산액 중 축사 분야를 제외하면 쌀 다음으로 농가소득 비중이 큰 주요 작목입니다. 얼마 전에 농마트 TV에서 고추 육묘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고추의 기본적인 재배 방법과 고추에 발생하는 병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쌍떡잎 식물가지과의 한해살이풀로 고운성 작물입니다. 가지과에 속하는 영년성 작물로 가뭄에 강한 편이나 장마에는 약한 편입니다. 종자발화 저고는 30에서 35도 이고 15도 이하에서는 발화하지 못합니다. 생육 저고는 낮 26에서 36도, 밤 18에서 22도이며 키는 60cm 정도이고 토양의 적응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개화, 착과 가능 온도는 15.5도에서 28.5도이며 주당 3,400화 정도가 개화하여 이 중 70에서 130개 정도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토양 산도는 중성 또는 약산성으로 대략 6.1에서 7.6의 범위이나 6.5 정도의 중성의 보수력과 배수력이 좋은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시비량은 NPK 10아르당 19.0, 11.2, 15.0이며 질소비료와 칼륨비료는 정식 후 3-41경에 3 정도 추비하여 추비 비율은 6대4 정도로 합니다. 유기물로 10아르 기준으로 퇴비 2000kg와 석회 150kg를 줍니다. 1차 추비는 비닐을 뚫고 두둑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2차 추비는 1차 추비 약 2-30일 간격으로 골 사이에 전면에 살포합니다. 육묘시 저온 대책으로는 적기 파종하며 야간 15도 이상 보온으로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록병을 방제합니다. 봄, 여름의 가뭄 대책으로는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고랑에 짚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고추는 가뭄에는 강한 편이나 장마에는 약하므로 높은 일항 재배를 하며 배수구를 정비하여 장마에 대비하는 한편 역병, 탄저병 방제를 위해 등록 약제를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살포합니다. 호우나 태풍 후에는 지주보완 작업과 배수를 철저히 하고 연면 시비를 합니다. 또한 토양이 건조하거나 토양염류 농도가 높을 때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하므로 밑거름으로 석회를 10아르 기준으로 120에서 150kg를 주며 토양 수분 관리 및 염화칼슘을 0.3% 연면 시비합니다. 지금까지 고추의 기본적인 재배 방법에 알았으니 이번에는 고추에 발생하는 병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본 바이러스는 총체벌레류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전반되지만 경란 전염은 하지 않습니다. 총체벌레류의 보독은 애벌레만이 가능하며 병든 식물을 흡집한 후 열흘 안팎의 잠복기를 거쳐 맥의 능력을 갖습니다. 발생 환경에 따라 병징이 다르며 시설 재배에서 겨울철에 발생하면 생장점의 급속이 말라 죽고 어린잎이나 열매에 가까운 모자이크나 기형, 성숙한 잎에 흐릿한 누런색 둥근 무늬, 줄기의 앞끝이나 밑동부의 갈색 궤적, 줄기의 관다발이 갈색으로 변하는 등 복잡한 병징을 나타내지만 열매 표면이나 자루의 갈색의 궤절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발생기에는 병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소각 처분하며 하우스 재배나 육묘 중에 측창 주변에 서식하는 별꽃류, 큰 맥꽃, 개비름, 박주가리 등 중간기주가 되는 잡초를 제거합니다. 하우스에서 외부로부터 총체벌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시 신발의 바닥을 소독합니다. 노지 고추에서는 총체벌레 발생 전인 5월 중순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최초 방제 시는 포장 주변의 밭두렁에도 살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자이크병. 진딧물류에 의해 전반되며 종자 및 토양 전염은 하지 않으며 병든 포기와의 접촉이나 혹은 수확 작업 등에 의해 쉽게 즙액 전염이 됩니다.
재배 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래 헷갈리는 병증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 진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잎에 모자이크가 생기거나 바이러스 개통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잎이나 분지에 궤저가 생기고 잎이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병든 포기는 왜소해지고 잎은 소형화되어 벼들잎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열매에 옅은 누런색의 둥근 무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들 바이러스는 종자 전염을 하거나 진딧물, 총체벌레 등이 매개하므로 이들 매개충의 밀도를 줄여서 병 발생을 낮추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유묘를 선택하여 재배합니다.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소각하고 오염 토양, 옷, 손, 농기구들의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이식, 저가, 수확 등의 작업 시에 전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연맥 투명병. 기주 범위가 넓고 기주가 되는 잡초나 작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전염원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딧물에 의해 쉽게 전염되고 즙액 전염이 잘 되어 작업 중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자 전염이나 토양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약한 모자이크가 연맥 투명으로 나타나며 진전되면 잎이 위축됩니다. 이는 진딧물이 전염시키므로 진딧물의 기주를 제거하고 전염원이 되는 이병식물은 발견 즉시 제거합니다. 살충제를 살포하여 진딧물을 방제하고 자연발병 기주인 고추, 시금치, 콩과 작물을 연속하여 재배하지 않습니다. 풋바름병. 병원 세균은 토양에서 월동하고 전염원이 됩니다. 뿌리로의 세균집 잎은 옮겨 심기, 토양 선충의 감염 등에 의해 뿌리의 상처에서 발생합니다. 지온 20도 이상에서 감염의 발병이 심하고 비가 계속 내린 후 밝고 기온이 급상승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맑은 날에 생장 전 부근의 잎이 갑자기 시들고 며칠간의 야간이나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회복되지만 차츰 시들어 전신에 이르고 결국에는 포기 전체가 푸르게 마르는 상태를 보입니다. 병든 포기의 줄기나 일부 뿌리의 관다발이 갈색으로 변하고 그 잘린 면에서 흰색의 점액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남아있는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 토양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는 소각합니다. 연작을 피하고 화분과 작물로 윤작을 하며 주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소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은 청고병의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사용합니다. 궤양병. 주로 줄기에 발생해서 궤양 증상을 보이지만 잎, 잎자루, 열매 꼭지, 꽃받침에도 궤양 증상이 발생합니다. 심하게 발생하면 마디가 썩어서 위쪽 줄기와 잎이 시들어 말라 죽거나 관다발 부분이 썩어서 포기 전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에서는 꽃받침 및 관다발부터 갈색으로 변해 들어가고 열매 속이 썩게 됩니다. 본균에 대한 생태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최선의 방제 방법으로는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전년도 병들었던 식물의 잔재를 제거합니다. 무름병. 종자 및 토양 전염을 하고 병원 세균은 상처로 침입하는 것이 많고 담배나방 애벌레가 갉아먹은 자국이나 수학과 가지치기 상처 등이 침입 경로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조건이 발병에 적합하고 노지에서는 장마철에, 시설에서는 항상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열매와 줄기에 감염되고 노지 재배에서는 주로 미숙한 열매에 발생하며 누런색에서 갈색으로 주변이 물번진 모양의 고르지 않는 병반이 새 있고 곧 과육이 썩어 없어져서 섬유와 껍질만 남게 됩니다. 벼과나 콩과 작물로 윤작하거나 이 병원균은 건조에 약하므로 배수와 통풍이 잘 되는 밭을 선택하고 담배나방 유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균성 전문의. 종자와 토양 전염을 하고 병원 세균은 주로 기공으로 침입하고 기온 20에서 25도에서 비가 계속 내리면 많이 발생하지만 15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에서는 거의 전염되지 않습니다. 노지 재배에서 발생하기 쉽지만
시설에서는 발생이 적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에는 뒷면에 약간 부풀어 오른 물 번진 모양의 작은 점무늬가 생기고 확대 또는 합쳐져서 둥근 또는 불규칙한 모양이 되고 가장자리는 어두운 갈색으로 약간 부풀어 오르고 가운데는 갈색으로 약간 우묵한 병반을 만듭니다. 입자루와 줄기에는 처음에 물 번진 모양으로 나중에 표면이 터져서 딱지 모양의 갈색 병반이 생깁니다. 이는 건전한 종자와 묘를 사용하고 병든 식물체는 일찍 제거하며 시판 종자는 세탁용 락스 열배용액에 30분간 침지하여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물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연작지,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을 피하고 비바람, 태풍이 지난 다음 적용약제를 살포합니다. 시드름병. 병원균의 생육적 온은 30도, 최저 2도에서 10도이고 최고 35도에서 40도 전후입니다. 모종에 발생하면 줄기의 밑동부가 녹갈색으로 변해서 가늘어지고 잎은 누런색으로 변해 말라 죽게 됩니다. 생육이 진행된 포기에서는 아래 잎이 누렇게 되거나 또는 검은 갈색으로 변하고 시들어 떨어지며 가지의 밑부분에는 갈색으로 변한 줄무늬가 생기며 그 표면에 흰색 솜 모양의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열매는 밑부분에서 물러졌었고 표면에 흰색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는 시드름병이 발생한 식물체를 제거한 후 소각하고 연작을 피하고 토양 소독을 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줄입니다. 농기구나 선충에 의해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하고 미숙퇴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양 내 염류 도오가 녹지 않게 관리합니다. 잘록병. 토양에서 병든 조직과 함께 균사 및 균액의 형태로 월동해서 전염합니다. 주로 모종판에서 발생하지만 본포에서도 비료주기 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화불량을 일으키고 또 줄기의 밑동부 및 뿌리를 감염시킵니다. 모종의 밑동부에 갈색 또는 회갈색의 마른 병반이 생기고 약간 잘록해지며 어린 모종은 쓰러져 말라 죽지만 생육이 진행된 모종에서는 병반부가 말라 흰회색을 보이며 뿌리 부분에서는 곁뿌리나 주된 뿌리에 갈색 부정형의 병반이 생기며 심하게 감염되면 생육이 느려지고 결국에는 시들어 말라 죽게 됩니다. 이는 병이 발생하지 않은 포장의 상토를 사용해야 하며 묘상의 토양이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파종 전 토양 소독을 하거나 파종 직전 혹은 파종 직후에 적용약제를 토양에 관주합니다. 흰가루병. 분생포자가 날려 전염되고 분생포자는 건조한 조건에서 80일간 전염 능력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병적온은 15도에서 28도, 최적온도는 25도, 주로 시설 재배에 약간 건조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잎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잎 뒷면에 얇은 서리 모양의 곰팡이가 생기며 잎 표면에는 옅은 누런색 무늬나 품종에 따라서는 갈색의 점무늬가 생깁니다. 심하게 발생하면 잎 표면에도 서리 모양의 곰팡이가 생기며 병증이 진행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며 공기를 순환하여 상대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소질 비료의 과용으로 인한 과번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밀식 재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기에 흰가루병이 발생하면 병 걸린 잎을 제거하고 소각하며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사용합니다. 자재로는 나황유와 탄산알슘, 니모일을 첨가하여 만든 혼합제를 처리한 결과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병. 토양에서 난포자의 형태로 월동하고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얻으면 유주포자낭을 만들고 먼저 생긴 유주포자로 전염합니다. 발병 후에는 병반 위에 생긴 유주포자낭이 날아 흩어져 전염합니다. 유주포자낭의 발화적온은 20도 안팎이며 발화나 침입 감염에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병하기 쉽고 비가 계속 내리거나 포장에 스며든 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지하부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감염시키고 시설 재배에서는 밑동부나 뿌리에 발생하는 것이 많고
밑동부는 어두운 녹색 내지 어두운 갈색의 물 번진 모양을 보이고 시들며 뿌리는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했었고 지상부는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노지재배에서는 줄기, 잎, 열매에 발생하기 쉽고 동시에 어두운 갈색 내지 어두운 녹색으로 물 번진 모양의 고르지 않은 병만들 만들고 잎이나 열매는 물러지며 수변한 환경에서는 표면에 서리 모양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잠기지 않게 일항을 18cm 정도로 높게 하고 배수구를 파서 배수가 잘 되게 관리합니다. 윤작이나 토양 소독 등을 통해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장마 전후에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병든 식물은 뽑아서 제거합니다. 균핵병. 토양에서 균해의 형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가을에서 봄 사이에 잔황반을 만들고 잔황포자가 비산해서 전염합니다. 시설재배 특유의 병해로 낮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꽃잎 열매 줄기, 잎을 감염시킵니다. 처음에는 꽃잎이 갈색으로 변했었고 어린 열매에 진행하면 이른 시기에 썩어 떨어집니다. 병든 꽃잎이 떨어져 줄기, 잎, 열매에 붙으면 그 부분에 고르지 않은 갈색 병반을 만들고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표면이 흰 솜털골의 곰팡이로 덮이고 나중에 검은색 균핵을 만듭니다. 줄기를 감염하면 거기부터 위쪽의 줄기와 잎은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병든 식물체는 그 주변의 흙과 함께 일찍 뽑아내어 땅속 깊이 파묻고 시설 재배 포장에서는 저온 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식 후 비닐을 멀칭하여 재배하면 무멀칭 재배에 비해 병 발생 억제 효과가 있으며 담수가 가능한 곳에서는 여름철 장마기에 담수하여 균핵을 부패시킵니다. 검은 점뿌리 썩은 병. 감염된 조직과 함께 토양 중에 월동해서 전염의 뿌리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아래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지고 곧 모든 잎이 누런색으로 변해서 생육이 느려집니다. 뿌리 부분에서는 잔뿌리가 옅은 갈색으로 썩고 곁뿌리나 주된 뿌리에도 갈색으로 홀쭉한 병반이 생기며 표면에는 많은 수의 작고 검은 잎자를 만듭니다. 이어짓기를 피하고 토양 내 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합니다. 흰빛 안병. 감염된 부분에 생긴 균핵은 토양에서 몇 년간 생존하고 전염원이 됩니다. 발병저고는 25도 안팎으로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병하기 쉽고 토양의 변화즙 등 미숙한 유기물을 많이 시비하면 많이 발생하여 주로 줄기나 주된 뿌리를 감염시킵니다. 줄기의 밑동이나 주된 뿌리의 밑부분에 갈색 병반이 생기며 표면은 흰색 명주실 모양의 균사로 덮이고 나중에 표면에 갈색 균핵이 많이 생깁니다. 병든 포기는 지상부의 생육이 멈추고 마침내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이는 연작을 피하고 병 발생이 심한 포장을 돌려짓기를 합니다. 5월 상순부터 예방위주로 지제부까지 충분히 약액이 묻도록 살포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작물은 뿌리를 완전히 파내고 그 자리에 토양 소독제로 소독해줍니다. 견문이병. 감염된 조직에서 월동하고 분생포자가 날려 전염하여 잎에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갈색의 작은 전무늬가 생기고 나중에 가운데가 흰회색, 가장자리가 어두운 갈색의 둥근 병반이 생기고 뒷면에 어두운 색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는 종자를 소독하거나 건전 종자를 사용하고 병에 걸린 잔재물은 일찍 제거합니다. 줄기 썩은 병. 토양 전염에 의해 발병되고 발병 후에는 분생포자 및 잔황포자가 날아 흩어져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경 재배에서도 발생이 확인되며 주로 뿌리와 밑동부를 감염하고 때로는 가지에서도 발생합니다. 병든 포기에서는 뿌리가 썩어서 탈락하는 동시에 밑동부의 표피가 갈라지고 줄기를 잘라보면 줄기 내부를 중심으로 목질부가 갈색으로 변한 것이 보입니다. 이는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병든 줄기와 열매는 모아불에 태웁니다. 탄저병. 병원균은 균사나 분생포자의 형태로 병든 조직에서 월동하고 전염원이 되지만 종자 전염도 합니다.
2차 전염은 분생포자가 빗방울 밀입자와 함께 튀어올라 일어나기 때문에 노지재배에서 발생하기 쉽고 시설재배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매와 잎에 발생하며 열매에는 처음에 물 번진 모양의 작은 점무늬가 새익며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해서 움푹 들어가고 확대되면서 겹가락지 무늬를 만듭니다. 가운데 부분은 잿빛으로 변해서 표면에 작고 검은 입자가 겹둥근 무늬로 밀생합니다. 습기가 많은 조건에서는 연어살색의 점액이 생기며 잎에는 처음에 누런색의 작은 점무늬가 생기고 차츰 갈색의 불규칙한 모양으로 확대하고 나중에 가운데 부분이 약간 퇴색해서 잿빛을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를 소독하거나 52도에 30분간 온탕 처리한 후 파종합니다. 지표면과 가까운 열매를 조기에 수확하거나 제거하여 병 발생을 줄이고 탄저병에 걸린 과실은 초기에 제거하여 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용약제를 뿌립니다. 또한 연작을 피하고 비가림 재배를 통해 병 발생을 줄입니다. 검은점 열매 썩은 병. 병원균은 병든 과실에서 잔황각 혹은 병자각의 형태로 월동 후 잔황포자나 병포자를 형성하여 공기전염을 합니다. 포장에서의 병 발생은 주로 병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지포장에서의 병 발생은 여름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계속되는데 태양열 혹은 생리장애 등에 의해 열매에 상처가 있을 경우 병원균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열매에 작고 점은 점무늬가 불규칙한 모양으로 새있고 진전되면 원형 내지 타원형의 흰 병반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병든 열매는 일찍 제거하고 병이 심하게 진전될 경우에는 고추 탄저병 방제약제를 살포합니다. 잿빛 곰팡이병. 균핵 및 감염된 식물에서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분생포자를 내서 전염합니다. 분생포자 형성저고는 15에서 20도, 발병저고는 20도 안팎으로 습기가 많은 환경이 발병에 적합합니다. 시설 특유의 병해로 3월에서 5월에 비가 계속 내릴 때 많이 발생하여 꽃잎, 열매, 줄기, 잎 및 수확 후 남아있는 열매 꼭지에 발생합니다. 이는 하우스 재배 시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병든 과실이나 잎은 일찍 제거하고 포장을 청결하게 합니다. 통풍과 투과을 좋게 하고 병원균의 약제 내성 출현이 매우 빠르므로 계통이 다른 적용약제를 뿌립니다. 검은 곰팡이병. 병원균은 종자 혹은 감염 부위에서 균사나 분생포자의 형태로 월동 후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공기전염을 합니다. 이 병은 노지포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여름철 가뭄이 계속되어 과실이 열상 혹은 생리적 장애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토양 수분이 부족하거나 질소와 칼륨 성분이 많아 기량작용에 의해 칼슘 흡수가 적어 열매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균이 2차적으로 침해하여 발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염 부위는 약간 움푹 들어가고 원형 또는 부정형의 병반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부에 검은 곰팡이가 많이 형성됩니다. 병반의 가장자리는 담황색 혹은 회백색으로 변하여 마르고 심하게 병든 열매는 모양이 쭈그러지고 말라서 상품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는 재배 포장에 퇴비와 석회를 충분히 시용하고 재배 시 균형 시비를 합니다. 또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흰무늬병. 감염된 조직에서 월동하고 이듬해에 먼저 분생포자를 내서 전염하지만 고추에서는 포자 형성이 뚜렷하게 불량해집니다. 주로 잎에 발생하고 때로는 열매 꼭지와 어린 분지도 감염되며 잎에는 처음에 갈색의 작은 점무늬가 생기가 나중에 내부가 흰회색, 자장자린느 짙은 갈색의 병반을 만듭니다. 이는 병든 잎은 조기에 제거하고 재배 시 균형적인 비매 관리에 유의합니다. 갈색 점무늬병. 감염된 조직에서 월동하고 이듬해 먼저 분생포자를 내서 전염합니다. 발병저고는 20에서 25도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주로 잎을 감염하고 때로는 잎자루, 열매 꼭지, 가지도 감염합니다. 잎에는 처음에 흰색의 작은 점이 생기고 나중에 가장자리가 어두운 갈색 또는 흰회색의 겹가락지 무늬로 확대되어 병반을 만듭니다.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병반면에 그을음 모양의 곰팡이가 돌연하고 보통 아래 잎에서 발생하지만 많이 발생하면 위쪽 잎까지 진전하고 심할 때에는 떨어집니다. 잎자루, 열매 꼭지, 가지에는 어두운 갈색으로 부정형의 병반이 발생합니다. 이는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하며 병든 잎을 조기에 제거하고 고온 시 비료가 부족하면 발생하므로 비배관리를 유의합니다. 꼭지 썩은 병. 본균은 부생성이 강하며 포장 안의 식물 잔재물에서 부생적 증식하고 거기에 생긴 포자낭 포자가 날려서 열매 꼭지에 잘린 상처로 침입합니다. 발병저고는 25에서 30도로 3월에서 5월에 비가 내린 뒤 수확한 열매에 발생하기 쉽고 수송 중이나 시장에서 썩음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열매 꼭지에 잘린 곳이 물 번진 모양으로 물러지고 꽃받침, 과육의 순으로 빠르게 물러져 썩지만 껍질은 썩지 않습니다. 썩음의 진행에 따라서 표면은 거미줄 모양의 곰팡이로 덮이고 그 위에 많은 수의 검은 가루가 생깁니다. 이는 수확 시 열매가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장 혹은 소송 시 상자 내부가 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문 이병. 병자각 형태로 감염된 식물에 붙어 월동하고 분생포자를 날려서 전염하여 잎과 열매에 발생합니다. 잎에는 표면의 갈색으로 원형, 타원꼴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운 갈색 병반으로 생깁니다. 열매에는 꼭지 부분부터 밑 부분까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 갈색 병반으로 생기고 가장자리는 물번진 모양의 갈색으로 변합니다. 병반의 표면은 나중에 회갈색을 보이고 갈색의 둥근 무늬와 작고 검은 입자를 만듭니다. 이는 재배 시 균형 시비를 하고 병이 심하게 진전될 경우에는 탄저병 방제처럼 지표면과 가까운 열매를 조기에 수확하거나 제거하여 병 발생을 줄이고 병에 걸린 과실은 초기에 제거하여 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용약제를 뿌립니다. 또한 연작을 피하고 비가림 재배를 통해 병 발생을 줄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과 병의 총 2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추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